현재 상황은 역대급으로 주택 공급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리고 정량적으로 모든 지역들이 규제 지역이 해제될 수 있는 요건이 구비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물가 상승률이 한 달에 5%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주택, 아파트 시세는 0.01%, 많이 올라야 0.03%입니다. 약보합 아니면 강보합이죠. 일부 지역에서는 2, 3억씩 떨어지기도 하고. 자, 그렇다 보니까 주택 가격은 물가 상승률보다 한참 밑도입니다. 규제 지역이 될 수 있는 어떤 정량적인 요건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주택 공급이 차질되는 이런 부분, 자재난들, 그리고 물가 상승, 그리고 규제 지역이 해제된다는 이런 정량적인 요건이 지금 구비가 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분양시장의 체질을 완전히 개선할 수 있는 요건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또는 저는 시공사도 앞으로는 도산하는 시공사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이제는 분양시장의 체질 개선이 지금 이제 사업성 중심에서 분양성 위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 지역 전역 해제 요건이 충족을 했죠. 충족할 수밖에 없죠. 매달 지금 물가 상승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8%, 뭐 5%가 넘어들죠. 해외 미국 같은 경우는 북미, 뭐 유럽 지금 8%가 넘습니다. 뭐 8.6%입니다. 8.6%. 8.6%. 뭐 다음 달에는 뭐 지금 뭐 9%가 될지도 뭐 어떻게 될지 10% 될지 몰라요. 그런데 주택 가격은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에 비해서 주택 가격은 많이 올라야 지금 0.03%입니다. 지금 강남권 해봐야 0.03%. 그것도 지금 이제는 보합권으로 돌아섰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시세가 물가 상승률보다는 한참 밑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물가 상승과 아파트 시세는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같은 폭으로. 물가 상승이 이만큼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서 이만큼 뭐 10이 올랐다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로 10이 정도 올라야 되죠.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심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앞으로 보겠지만 모든 지역이 해제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상징적인 뭐 도시의 상징적인 어떤 구 같은 것들은 해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는 해제 요건은 일단 뭐 충족했다고 하니까 이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부터는 규제 지역은 해제된다고 말씀드렸고, 뭐 모든 대부분의 규제는 완화될 것이다. 대출뿐만 아니고. 그런데 지금의 이 주택 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들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은 금리죠. 대출에 대한 대출 규제도 있지만, 뭐 15억 넘는 아파트들은 대출 규제도 있지만, 대출에 따른 금리, 이 부분 대출금에 대한 우리가 이자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가기 때문에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과 같은 가격 상승이 이미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먼저 오르고 나서 그다음에 임대차 시장이 움직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택 가격은 물가에 비해서 이미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이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주택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임금이죠, 임금. 임금이 오르게 되면은 주택 가격은 다시 또 오르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일단은 해제 요건은 충족됐지만 만약에 전체 지역이 우리가 지금 뭐 대한민국의 전체 지역이 규제가 해제됐습니다. 그럼 주택 가격이 오를까요? 저는 오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크게 달라질 요소는 없다고 봅니다. 양극화는 계속 지속될 거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이제까지 역사적 변동성이 있어서의 주택 가격은 규제 지역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규제가 없었습니다. 전국에. 일부 뭐 부산과 대구 쪽 외에는 서울은 수도권에 규제가 없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내려갔죠. 그때는 바닥을 쳤었고, 사실 규제 지역이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었지, 그리고 규제 지역이 풀린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줍니다. 거기서부터 모멘텀을 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사실 실질적으로 규제 지역, 대출 규제 이런 모든 요소들은, 규제가 만들어낸 모든 요소들은 사실 시세와는 거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뭐 규제로 인해서 올랐다 내렸다는 거는 사실 데이터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고, 시세가 오르냐 내리냐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주택 가격은 제가 항상 이 지표를 항상 알려드리죠. 시간.
시간을 채우느냐 채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서는 무엇을 만드니까 시간이 결국에는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에는 오름과 내림을 지속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공급에 대한 차질 문제입니다. 화물연대 지금 파업, 이 파업을 왜 하느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경유값이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경유값만. 이 사람들은 기름으로 지금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네, 운행을 계속 해야 되니까 기름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화물연대, 이 사람들이 운행을 하면 할수록 무엇입니까? 적자가 되는 겁니다. 적자. 결국에는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임금으로 해결되는 거죠. 임금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구조로 가게 된다면은 이 건설 현장도 올 수도 없은 해제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협이라든가 협상이 원만하게 지내지 않는다면은 이 문제는 단순하게 금방 끝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사업장은 지금 올 스톱, 지금 현재는 60%가 지금 스톱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문제가 정부에서 빨리 어떤 선제적인 조치, 그리고 타협에 대한 협의에 대한 문제를 제시를 해주지 않는다면은,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 공급에 대한 차질 문제가, 사실 저는 규제 지역뿐만 아니지만 이 공급에 대한 차질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시멘트가 지금 부족합니다. 네, 부족한 게 아니고 재고가 없어요. 이제 건설업계 피해가 확산되고 셧다운 우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재가 급등, 인력난, 그 시멘트 끊겼다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은 화물연대가 지금 공급을 해주죠. 이렇게, 예, 공급망이죠. 공급망. 사실은 중간에서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는 게 화물이죠. 그런데 시멘트 자체가 이거는 자재가 이제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재고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가장 크죠. 아니, 재고가 없는데 지금 뭐 화물연대에서 옮기고 말고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주택 공급의 차질을 가져온다는 문제고,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억지로 지금 분양가를 올려서, 아니면 자재값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우리 자재값이 올라가죠,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럼 분양가도 올려줬어요. 근데 이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분양시장의 체질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왜 바뀝니까? 다 올려줬습니다. 시공사들이 이거를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조합원들의 간의 어떤 문제, 그리고 뭐 택지 개발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이게 미분양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미분양이 되면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자, 분양 시장의 체질이 개선되면서, 네, 시공사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 시공사들이 한계 상황에 몰린다는 겁니다. 이게 한계 상황. 자,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했죠? 한계입니다. 한계. 예, 한계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한계 기업이란 게 있죠. 네, 한계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시멘트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건설사들이 도산하겠죠. 건설사들 분양가를 다 올려줬어. 자재값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분양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 도산한다는 겁니다. 도산, 부도납니다. 그리고 한계 토지란 것도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네, 한계 토지도 있고, 한계라는 말이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계 가구, 한계 가정, 한계 가구, 한계 기업, 한계 뭐 토지, 여러 가지 있죠. 자, 한계라는 단어는 수익이 더 이상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익이 더 이상 나지 않을 때를 한계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한계 기업은 무엇입니까? 수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이고, 적자 기업이죠.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불똥이 튀냐? 네, 지금 이제 뭐 공급이 어떻게 차질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규제 지역 해제되고 말고, 이런 문제들은, 모든 문제들은 다 결국에는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이 분양 시장의 체질로 바뀐다는 겁니다. 기존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사업성을 가장 우선시했는데, 앞으로는 무엇을 우선시한답니까? 분양성입니다. 이것이 과연 분양이 되냐 안 되냐 문제죠. 이 가격에, 네, 이 가격이 분양이 되냐 안 되냐 문제입니다. 자재값이 올라간 부분만큼 분양가를 올려줬는데, 그것이 만약 분양이 되냐 안 되냐죠.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계로 간다는 겁니다. 한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는 건설사들 몇 개가 도산한다는 문제죠. 그래서 아무데나 지금 건설 시공사들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분양시장도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분양성이 없는 곳에 엄하게 지금 들어가서, 네, 분양가 올려가지고 지금 자재값 올라간다 다 올렸다가 큰일 납니다. 여기서. 그러면 거기에 따라 들어갔던 업체들이 다 있을 겁니다. 다 돈을 못 받죠. 다 같이,
네,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비싼데 시멘트도 못 받을라 없죠. 시멘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멘트 없습니다. 지금 재고 바닥 났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뭘 짓겠단 말입니까? 무엇을 지금 화물을 어떻게 연대를 지금 뭐 화물을 어떻게 옮깁니까? 시멘트 자체가 없는데 다 끊겼는데. 그래서 지금 뭐 의견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 나오고 결국에는 무엇이죠? 가장 큰 문제는 공급에 대한 차질 문제다. 네, 이 문제는 결국에는 분양가를 올리는 문제가 되겠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것이 함부로 분양가 올렸다가 자재값을 반영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미분양으로 간다는 거다. 이 미분양 때문에 건설사들이 도산한다.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고 결국에는 지금의 이 문제는 모든 것이 지금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얼마큼 올라갈지 모릅니다. 다 모르죠, 아무도. 네, 여기서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물가가 다시 내려가겠냐 이 문제죠. 물가는 안 내려갑니다. 물가 상승률 자체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한 번 올랐던 물가가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짜장면 값이 한 번 올랐으면 내려갑니까? 여러분들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한 올랐다가 내려갑니까? 새우깡 아니면은 라면값, 예, 여러분들 팬티값, 여러분들 그 가격 내려간 적이 본 적 있나요? 안 내려갑니다. 그래 내가 무엇이 내려갈 수 있다니까? 상승률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상승률 무엇입니까? 올라가다가 뭐 어디든 저 상승률 자체가 이제 더뎌지겠죠. 그럼 상승률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상승률이 떨어져도 물가 자체는 내려가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 물가라는 문제가 어디까지 갔냐? 네, 이게 지금 공공임대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민간으로 지금 전환하게 되겠죠. 그런데 3억 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10년만 지나면은 내가 일반 분양 받을 줄 아는데 민간으로 나중에 그 아파트가 13억이 된 거예요. 성남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내곡동, 세곡동, 서울 쪽에 보시면 강남 인접에 있는 임대주택이 다 이런 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올라갑니다. 지금에 내려가는 것은 아파트 가격밖에 없어요. 조정받는 거. 왜? 금리 때문에. 대출 이자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라는 겁니다.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들이 이 물가라는 문제들로 인해서 네, 이렇게 모든 것들이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 무엇에 초점을 맞춰주냐? 이게 분양시장으로 초점을 맞춰준다는 겁니다. 분양시장의 모든 리스크가 여기서 다 집중이 될 거고 이 리스크들은 한 몸에 맞는 것은 무엇이다? 시공사들입니다. 건설사들. 그래서 건설사들이 이게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결국에는 분양시장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규제는 차츰차츰 없어질 거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는 입지가 어디냐, 분양시장의 입지가 어디냐가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자기하게 될 거다라는 부분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